가와바타가 다음날 사망했고 시라카와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홍살 장면 네. 십자가 형태로 네.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그 장면에 이제 뒤에 받치는 그 형태대로 알고 있어요. 그 쓰레기 하치장 가는 그 계단 길 그 밑에 유해가 묻혀 있었던 거죠. 이 편지는 어머님 정상서라는 편지고요. 윤봉길 의사가 보낸 마지막 편지라고 보시면 언제쯤 됩니다. 쓰인 거죠? 1932년 1월 31일이고요. 이 편지가 좀 중요한 이유는 그 상해사변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뭐 폭탄 소리라든지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소리, 전쟁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엔 윤 의사가 야채 장사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신문에 글이 나와요. 4월 29일 날 전승절 행사를 한다. 그래서 그때 일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 대신 도시락과 물통을 지참해서 가지고 와라라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이게 어쩌면 어떤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김구를 찾아갔다라고 해요. 4월 26일 같은 경우는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했고 4월 26일이면 의거 며칠 전이죠? 3일 전이죠. 3일 전이죠. 네네. 네. 이렇게 선서문을 직접 쓰셨어요. 홍보원 답사를 했다라고 하세요. 그럼 그 당시 그러니까 예행 연습이라고 하죠. 네.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네. 윤 의사가 태극기를 배경으로 찍힌 사진, 그리고 그다음에 김구 선생님과 같이 찍은 사진, 총과 폭탄, 그리고 선서문을 목에 걸고 이렇게 찍는 세 장의 사진이고요. 김구 선생님의 요청이었다라고 해요. 이력서를 좀 달라라고 했었고 윤 의사가 2시간 반 만에 이력서를 쓰셔서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봤던 게 마지막에 유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족상에 대해서 자신이 다시는 살아오지 못할 거라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이 이력서지 유언장이네요. 그렇죠. 어찌 보면? 거의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여사님께서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떠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둘째 아이가 생겼다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셔서 그때 마지막 남길 때는 두 아들 종과 담에게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어요. 저희들이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네. 폭탄을 전해받고 이제 홍보공원을 향하는데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 시계고 제 시계는 6원짜리 시계니 서로 바꿔서 가졌으면 좋겠다. 나의 시간은 이게 1시간밖에 의미 없으니까 이걸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서 서로 바꿨던 거죠. 자, 근데 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시계를 교환했다? 더 많은 활동을 하셔야 될 김구 선생님께 나의 좋은 시계를 드림으로써 그분의 시간이 더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단상이 있고 군인들이 다 사열되어 있는 거고 그때 이제 군중들은 뒤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윤 의사 같은 경우는 군중의 한 명이었기 때문에 단상의 뒤편에 위치를 했었고 일장기가 이제 무대에 올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애국가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중간쯤 불렀을 때인데 마이크 스피커 선이 비에 젖어갖고 합선이 돼가지고 귀창을 찌면 빽 하는 소리가 나요. 나니까 애국가 부르다 말다 전부가 다 그쪽 스피커 쪽으로 얼굴을 돌릴 때 이때다 어깨에 던 물통 폭탄 마개를 빼앗고 달려가서 폭탄을 던졌는데 적중한 거 있죠.
떨어진 위치가 지금 이 사이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시라카와 대전하고 노무라 사이에 가와바타가 다음날 사망했고 시라카와가 한 달 정도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리를 절뚝인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죠. Mr. Shigemitsu comes to the surrender table. 장제스의 친필 서한인데요. 백만 대군도 하지 못할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임시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해요. 윤회사가 폭탄을 2개를 들고 갔거든요. 도시락과 물통 폭탄.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던진 건 물통 폭탄이었고 도시락 폭탄은 던지지 못했어요. 던지기 직전에 잡히셨거든요. 하나는 던지고 하나는 자결용이라는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외부 서로 달라지죠. 그쵸. 많이 다르죠. 그때 당시 잡히자마자 상당히 많이 맞았다라고 해요. 그 사이에 좀 굽었다라고 이제 유족 측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어, 1946년도에 이제 김우 선생님이 유해 발굴단을 일본에 파견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 어디에 어떻게 이렇게 묻혀 있는지가 기록이라든지 이렇게 남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발굴했던 장소가 조금 마음이 아픈데 그 일본의 가나자와시 그 쓰레기 하치장 가는 그 계단 길. 그 밑에, 그러니까 누구나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길 밑에 표지 하나 없이 유해가 묻혀 있었던 거죠. 밟고지나 다닌 거죠. 제 의도가 숨어 있는 거네요. 일본에서는 네. 테러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폄하하고 네. 또 밝히지 않는 게 좋잖아요.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를 했겠죠. 그때 김구 선생 그럽니다. 훗날 지하에서 만나세. 근데 실제 지하에서 만났잖아요. 윤봉길 의사 묘소 여기, 김구 선생 묘소 저기.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동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뜻을 같이 한 어떤 뭐 그렇다고 봐야죠. 모든 것이 이심 전심으로 맞아가지고 김구 선생 완전히 시키는 하수인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